김지연 씨, 8천만 원 당장 내놔요. 무서운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다. 칠순잔치 음식상을 발로 차며 소리치는 사채업자들. 손주들이 무서워 울부짖었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애들아, 조용히 해. 시끄럽게. 아픈 손자보다 무서워하는 손녀보다 가 더 중요했던 엄마. 이번 주말 꼭 가야만 해. 절망적으로 중얼거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울 사연은 바로 여러분의 추억이고 우리 세대의 마음을 담은 사연입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이른 아침부터 72세 김말수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칠순 기념 가족잔치 초대 명단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볼펜을 들고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식들이 다 모여야지. 체면도 세우고.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명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친척들 30명이 넘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아직 절반 정도만 연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바람에 펄럭이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칠순 기념 가족잔치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햇볕에 반짝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현수막을 보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순이 언니, 칠순 잔치 크게 하시는군요. 부러워요.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평생에 한 번뿐인 일이니까요.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한쪽에 잔치 준비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큰 냄비들, 접시들, 그리고 음식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갈비, 생선, 각종 나물 재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해외에 있는 큰아들 민수에게서 화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민수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번 주재원 업무가 너무 급해서 직접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화상으로라도 꼭 참석할게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칠순 잔치에 큰아들이 오지 못한다니. 괜찮다, 민수야. 내일이 더 중요하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며느리 지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지연은 자주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서는데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늦었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밥은 먹었냐? 네, 밖에서 먹었어요. 칠순 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물으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말하는 그 친구 모임이 정말 그냥 모임일까요? 그때 지연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순이 주워 보려는 순간 지연은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 그건 광고지예요. 길에서 받은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고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뭔가 화려한 색깔의 종이를 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당황한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말순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연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잔치 준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방으로 가는 지연의 뒷모습에서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방금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연의 당황한 표정, 서둘러 숨긴 그 종이,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늦은 귀가. 요즘 지연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자주 늦는 귀가 시간, 핑계 같은 친구 모임 이야기, 화려한 옷차림,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방금 본 그 묘한 상황까지 모든 것이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연의 방에서 작은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지연이 누군가와 급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다음에 그때까지는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칠순 잔치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해외 업무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하고 며느리는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과연 이 잔치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한 걱정일 거야. 지연이가 뭘 그리 큰 문제를 숨기겠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말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당황한 표정과 서둘러 숨긴 그 화려한 종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연이 세탁기 앞에서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 사이로 화려한 원피스와 하이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옷들은 언제 산 건지 말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그 예쁜 옷은 언제 샀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지연은 서둘러 옷들을 세탁기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그 옷들의 택이 아직 달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친구가 선물했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손주 준호가 기침을 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열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목이 아파요. 준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지연아, 준호가 열이 나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하지만 지연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요? 저 급한 약속이 있는데 어머님이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엄마. 준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지연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시잖아. 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연은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함께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은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하자 준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말수는 혼자서 아픈 준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감기 몸살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지연의 변한 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후에 지연이 전화를 받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추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들리는 단편적인 대화 내용들이 묘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 이번 주말에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말수는 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지연이 목소리를 워낙 낮춰서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가니? 말순이 물어보자 지연은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준호가 아직 열이 있는데 밤에 더 아프면 어쩌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지연이 성가신 듯 대답했습니다. 약 먹였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아픈 아들보다 자신의 약속이 더 중요한 듯한 지연의 태도에 말수는 실망했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말수는 혼자서 아픈 준호를 돌봐야 했습니다. 은지도 오빠가 아픈 것을 걱정하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오빠가 아픈데도 나갔어요? 은지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도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지연이 나간 후 말수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에서 영수증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동 환전소라고 적힌 영수증에는 500만 원어치를 달러로 바꾼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였습니다. 환전을 왜 이렇게 많이? 말순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친구들과 만난다면서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환전한 걸까요? 서랍을 더 살펴보니 여권도 있었습니다. 지연의 여권이었는데 최근에 새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여권 사이로 뭔가 종이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인천에서 마카오로 가는 항공편이었고 출발일은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마카오?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에 간다고 말했던 며느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공권이 편도였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넣고 아무 일 없었던 듯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연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모습이 나갈 때와 달랐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고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호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열이 조금 내렸어. 말순이 말하자 지연은 그제서야 아들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졌나요? 하지만 지연은 정작 준호가 있는 방으로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찍 들어왔네? 말순이 시계를 보니 아직 밤 10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어요. 지연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말순은 방금 발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500만 원어치 달러 환전, 마카오 편도 항공권, 그리고 아픈 아들보다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태도. 모든 것이 뭔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특히 달러 환전이 가장 의문스러웠습니다. 국내 모임이라면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환전했을까요? 말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칠순 잔치 준비로 바쁜 와중에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까지 신경 쓰느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열은 많이 내렸지만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침 인사만 대충 하고는 또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준호 상태는 어때? 지연이 물어보긴 했지만 정작 아이를 제대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이런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가 가정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지연을 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에 다시 깼습니다. 복도에서 지연이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카오 가야 돼. 이번 판만 잘 되면 빚 다 갚는다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작지만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카오? 빚? 무슨 빚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마카오에 왜 가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야, 들킬까봐 무서워. 시어머니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말순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말순은 숨을 죽이고 더 들어보려 했지만 지연이 방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끝났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운 채로 방금 들은 말을 되새겼습니다. 마카오. 빚. 이게 무슨 일이지?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에는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지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말순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손주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은지가 지연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그런 거 들을 기분 아니야. 조용히 밥이나 먹어. 엄마, 그런데 학원에서 새로운 책을 사야 한다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책? 또 돈 달라는 소리야? 책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차가운 반응에 위축되어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혹시 어디 여행 갈 계획 있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행이요? 왜요?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서. 칠순 잔치 끝나고 어디 다녀와도 될 것 같은데. 말수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들이랑 제주도 갈까 생각은 해봤어요. 잔치 끝나고요. 하지만 말수는 어젯밤 들은 대화를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주도라고? 마카오라고 했으면서. 그날 오후 지연이 전화를 받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추고 아이들이 있는 거실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말수는 어젯밤 다짐을 떠올리며 조용히 지연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가야 해. 돈은 걱정하지 마. 큰 걸로 한 번에 끝내자.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녹음을 계속하면서 들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시어머니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해. 약 5분간의 통화가 끝나자 말수는 재빨리 녹음을 중단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높은 하이힐, 그리고 비싼 향수까지. 엄마, 어디 가요? 은지가 지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 늦을 거야. 지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은지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자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어른들 만나는 자리야. 집에서 할머니랑 있어. 준호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내일 학교에서 발표 있는데 연습 좀 들어주세요. 그런 건 나중에 해. 지금 바빠. 지연은 아이들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개입했습니다. 지연아, 아이들이 엄마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애들한테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연의 말은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냉정한 반응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은지는 엄마가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말순이 좀 더 자세히 묻자 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지연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말수는 지연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던 지연이 대학 동창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말수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우리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준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말순이 물어보자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말할 때마다 짜증내요. 그리고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아요.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화장이 지워져 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갈 때보다 더욱 우울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왔네? 말순이 시계를 보니 밤 9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취소됐어요. 지연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하며 달려왔지만 지연은 피곤하다며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준호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들을 기분 아니야. 방에서 놀아. 아이들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왔습니다. 말수는 아이들을 달래며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지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말수는 또다시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수는 미리 준비해둔 스마트폰을 들고 조용히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녹음을 시작하고 귀를 기울이자 지연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시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가야 해. 8천만 원.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했잖아. 말수는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깜짝 놀랐지만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힐 수 있다고? 어쩔 수 없어. 아이들은 나중에 생각해.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그리고 아이들은 나중에 생각한다고? 통화가 끝나자 말수는 녹음을 멈추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지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에도 지연은 아이들에게 냉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연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가정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말순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수집한 녹음 파일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마카오 여행 계획을 확인한 후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칠순 잔치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며느리가 해외로 떠날 계획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아침 먹자.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지연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을 때 손주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준호 오빠 학원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학원비가 밀렸다고. 지연의 표정이 순간 험악해졌습니다. 시끄러워. 아침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연이 큰 소리를 치자 은지가 움찔했습니다. 지연아. 말순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왜 그래? 어머님은 모르세요. 애들이 맨날 돈 달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지연이 짜증을 내며 젓가락을 내던졌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차가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화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요? 사실인데 어떻게요? 지연이 반박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달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학원 그만둘게요. 그래, 그만둬. 애초에 그런 거 시킬 돈도 없어. 지연이 아이에게 소리치자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가는 데가 정말 제주도냐? 지연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려면 비행기표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왜 마카오 항공권을 예약했니? 말수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밥그릇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지연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가 맞는 말이냐?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500만 원을 달러로 바꾸고 마카오 항공표를 예약하고 새벽에 누군가와 비밀 전화를 하고 이게 다 우연이냐?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영상통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지내니? 말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지연은 화면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어디 있어?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민수가 지연을 찾자 지연은 어쩔 수 없이 화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안녕.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표정을 보더니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왜 돈을 자꾸 달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잖아.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고 말수는 민수의 말을 듣고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돈? 말순이 물어보자 민수는 답답해하며 설명했습니다. 지연이가 최근에 계속 급한 일이 있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생활비로 보내주는 돈으로도 충분할 텐데. 지연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 민수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아이들 학원비는 왜 못 낸 거야? 어제 학원에서 연락 왔어. 지연이 당황하자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들 학원비까지 다른 데 썼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연이 크게 소리치자 아이들이 놀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은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학원비 어쩐다고 아빠한테까지 말했어. 지연이 은지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자 아이가 아야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말순이 소리치며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한테 왜 그래? 화면 속의 민수도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은지한테 뭐 하는 거야? 지연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들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수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눈빛을 봤는데 그 눈빛은 마치 말해봐라. 그럼 당신 아들 잃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서늘했습니다. 민수가 화면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왜 저래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다, 민수야. 잔치 준비하느라 모두가 좀 예민한 것 같다. 말수는 결국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연이 말순을 향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민수 오빠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괜한 간섭을 해서 우리 가정이 망가진다고 할 거예요. 뭐라고? 말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지 않으시면 아이들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그럼 어머님 혼자 있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협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할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뒤로 숨었고 은지는 아직도 팔이 아프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거냐?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셔도 돼요. 저 일 때문에 바빠서 이제 나갈게요. 그날 오후 말수는 지연이 자주 가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 지연이 무슨 일로 왔었는지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분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어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 명의가 시어머니 것이라고 해서 어려우시겠다고 했거든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 지연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 될 건데.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미리 쓰는 거죠. 미리 써? 말순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칠순 잔치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손주들을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이틀 앞둔 금요일 오후 말순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거세게 울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김지연 씨 계십니까?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무서운 인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와 무슨 관계십니까? 덩치 큰 남자가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분이 저희한테 빚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선글라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분들이 누구냐? 말순이 물어보자 지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떨고만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약속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8천만 원입니다. 덩치 큰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8천만 원? 말수는 그 금액을 듣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마카오에서 잃은 돈에 이자가 붙은 겁니다. 원정 도박으로 진 빚이죠. 선글라스 남자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원정 도박? 지연이 정말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실에서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아저씨들이 누구예요? 은지와 준호가 거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한다면서요? 덩치 큰 남자가 현관에 걸린 현수막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갚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 잔치예요.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알 바 아닙니다. 돈 받으면 그만이죠. 선글라스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자 지연이 아이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조용히 해. 울지 마. 지연이 아이들에게 소리치자 아이들이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8살 손녀 은지가 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있잖니. 말순은 손주를 안으며 사채업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보다 자신의 걱정만 했습니다. 어쩌죠? 정말 어쩌죠? 이번 주말에 마카오 가서 돈을 따야 하는데. 말수는 지연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도박을 하려고 하다니. 덩치 큰 남자가 거실로 들어가더니 칠순 잔치 준비 음식들이 놓인 상을 발로 찼습니다. 갈비찜과 나물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선글라스 남자가 빛 독촉장을 음식 위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무서워하며 울었는데 지연은 아이들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조용히 해. 그만 울어. 지연이 소리치자 준호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다니. 당장 돈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집까지 날아갈 줄 아세요. 덩치 큰 남자의 협박에 손주들이 더욱 울자 지연이 아이들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안 할 거야? 지연이 은지의 머리를 때리려는 순간 말순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지연아, 정신 좀 차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있네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일주일만 더 줄게요. 그때까지 8천만 원 준비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줄 아세요. 선글라스 남자가 마지막 통첩을 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에도 지연은 아이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8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지연이 혼잣말을 하며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수는 울고 있는 손주들을 달래며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먼저 아이들부터 달래야 하지 않겠니? 아이들은 나중에요.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지연이 말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언제 아이들을 신경 쓸 건데? 얘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안 보여? 말순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몰라요. 제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지연이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순은 혼자서 아이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무서운 아저씨들은 이제 안 와.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우리한테 화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엄마가 도박 때문에 가정을 망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연의 방에서 또다시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귀를 기울이자 지연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가야 해요. 큰 돈을 걸어서 한 번에 해결할 거예요. 실패하면 정말 끝이에요. 말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연은 아직도 도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에 대한 지연의 태도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전에 내가 나서야 합니까? 저 사람에게 손주들을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칠순 잔치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현수막이 무색해 보였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칠순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연의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엄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손주들은 아직도 무서워서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니 남편이 생전에 남긴 일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을 펼치자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도 경마장에 갔다.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잃었다. 말순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1987년 5월 2일. 집문서까지 맡겼다. 이번만 잘 되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을 텐데.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도 젊은 시절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순은 임신 중이었는데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막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손주들만은 지켜야 한다. 말순의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칠순 잔치를 하루 앞둔 토요일 아침, 지연은 서둘러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에 화려한 옷들과 하이힐을 넣는 모습을 보며 말순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은지가 지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가지 마. 귀찮게. 지연이 은지를 밀어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뻔하자
말순이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지연아, 아이한테 왜 그래?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애들이 맨날 달라붙어서 스트레스 죽겠어요. 지연이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할머니 잔치인데 정말 가야 해요? 내가 가든 안 가든 내가 알 바 아니야. 지연이 아들에게 소리치자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가야겠니? 아이들이 어제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저 정말 가야 해요. 이번만은 정말로 확실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 보셨잖아요. 이번에 못 가면 정말 큰일 나요. 도박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니까. 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지연이 아이들 앞에서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애들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연이 아이들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자 아이들이 위축됐습니다. 애들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말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원비, 학용품비, 옷값.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돈만 있어도. 지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싫어요? 우리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은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아니야. 지연이 은지에게 소리치자 아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지연은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아이들에게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꼭 돌아올게요. 칠순 잔치 늦어도 죄송해요. 지연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집착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매달리자 지연은 너희들은 몰라도 돼. 라며 차갑게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말수는 현관에서 지연이 타고 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서야 할 때다. 말수는 울고 있는 손주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할머니가 있잖아.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에게 손주들을 맡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마카오로 떠났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말수는 눈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이들한테까지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마카오 항공권 예약 확인서, 환전소 영수증, 그리고 새벽에 몰래 녹음한 지연의 통화 내용까지. 어르신,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셨는데. 네, 어제 사채업자들이 왔을 때도 아이들이 무서워서 우는데 오히려
아이들한테 화를 냈어요. 때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원망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말했어요.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큰 돈을 걸 거야. 정말 확실한 정보야. 실패하면 우리 집 정말 끝장이야. 충분한 증거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은 명백한 불법 행위죠.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도 함께 접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과거 남편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막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땐 내가 막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손주들만은 지켜야 한다. 저 사람은 엄마 자격이 없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출입국 관리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모두 연락하겠습니다. 며느리분이 입국할 때 조사하고 아이들 보호 조치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언제 돌아올 예정입니까? 내일. 내일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하필 그날이 제 칠순 잔치날이에요. 말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섞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잖아요. 며느리가 체포되면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막아야 합니다.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도 도박 때문에 가정을 망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대는 사람을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김지연 씨를 조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현관에 걸린 칠순 잔치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평생 기다려온 칠순 잔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치는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칠순 잔치 망가져도 좋다. 말순은 현수막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지연이를 막아야 한다. 그날 밤 말순은 손주들과 함께 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은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건 엄마가 잘못 말한 거야.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말순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일요일 오전 10시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사채업자들이 어지럽혀 놓은 거실은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잔치 분위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는 여전히 김말순 할머니 칠순 기념 가족잔치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 글자들이 무색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잔치예요? 손자 준호가 물어봤습니다. 응, 준호야. 할머니 잔치니까 해야지. 말순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정우와 그의 가족, 시댁 친척들이 찾아왔지만 모두들 지연이 없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형수님은 어디 계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어.
말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해외에 있는 민수와 화상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큰 텔레비전 화면에 민수의 얼굴이 나타나자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직접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민수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이렇게라도 함께 있잖아.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어디 있어? 아침부터 전화가 안 되네. 민수가 궁금해하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지연이는 잔치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지금은 못 나와. 말수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말순의 마음은 인천공항에 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탄 비행기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초조해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조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말수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5시 손주들이 준비한 축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합창으로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를 부르자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순간에도 지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텐데 경찰이 정말로 지연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후 6시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말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중요한 전화야. 말수는 친척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말순 씨입니까?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지연 씨가 방금 입국했습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정말로 잡힌 건가요? 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임의동행 조치했습니다. 어르신이 제공해 주신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온 말순을 보고 친척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전화였어요? 아, 그냥 잔치 관련 연락이었어. 말수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오후 7시 잔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말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연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지연이 풀려나서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 맞으십니까? 김지연 씨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요? 지금 잔치 중인데. 말순이 당황하자 경찰관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라서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말수는 어쩔 수 없이 경찰관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친척들이 경찰관을 보고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야? 왜 경찰이 와? 무슨 일 있었나? 친척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말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김지연 씨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김말순 씨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연이가 도박을?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신고했다고? 다른 친척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순 잔치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면 속의 민수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이가 정말 도박을 했다는 거야? 말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말순은 친척들의 시선을 받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 내가 신고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이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8천만 원 빚을 졌어. 사채업자들이 어제 집까지 왔고 손주들이 무서워서 울었어. 친척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의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지연이가 그런 짓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3번이나 너한테 돈 달라고 했잖아. 그 돈 다 도박으로 날린 거야. 말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김지연 씨가 해외 원정 도박으로 큰 빚을 졌습니다. 불법 사채업체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형수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공항조사실에 있어. 곧 구치소로 갈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결국 이렇게 됐네. 하지만 손주들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때 손주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이상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은지가 말순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잠시 못 올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있잖아.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순을 이해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너무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아이들 엄마인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말순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다른 방법?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들었어. 은지가 학용품비 달라고 하니까 시끄럽다며 뺨을 때렸어. 준호가 아파서 열이 나는데도 도박 때문에 병원도 안 데려가고. 친척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말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비까지 가져갔어. 준호 학원비도 못 내서 아이가 쪽팔려 했고, 그래놓고는 나한테 할머니가 뭘 안다고 간섭하냐.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아이들 데리고 나간다고 협박까지 했어. 정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형수가 그런 짓까지? 응. 남편도 도박 때문에 집안을 망쳤는데 이번만큼은 손주들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이들 엄마를 감옥에 보내는 게 맞나 싶었지만 사채업자들이 다시 와서 아이들을 위협할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신우이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언니가 옳았어요.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다니. 경찰관들이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떠난 후 친척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말순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 아이들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당분간은 내가 돌볼 거야. 아이들도 이제 엄마 없이 지내는 게 더 나을 거야. 말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말순을 격려하며 떠났습니다. 언니,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신우이가 말순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정말 언제 와요? 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은지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나쁜 짓을 해서 잠시 멀리 가게 됐어. 하지만 할머니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날 밤 말순은 손주들과 함께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수와 조촐한 미역국 위에 촛불을 꽂고 아이들이 합창했습니다. 할머니 칠순 축하합니다. 말순의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안도와 감사가 어렸습니다. 체면은 잃었지만 가족을 지켜낸 진짜 잔치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엄마, 형수가 이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한 일을 너무 후회한다고.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당분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여전히 칠순 잔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잔치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지켜낸 진짜 잔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손주들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안전했습니다. 체면보다 가족을, 잔치보다 진실을 선택한 그날이 진정한 칠순 잔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울 사연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중한 이야기에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